아빠, 엄마가 갔어요. 저 이제 혼자예요. 그냥 마음을 달래려 남겨본 메시지였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지하의 동네로 검은 벤츠 승용차 10대가 줄지어 들어온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내린 한 노신사. 그는 지하에게 조용히 말한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라며 사연 시작합니다. 윤지아는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 이후 마음이 자꾸만 헛도는 것 같았고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지아는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의사는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고 설명했어요. 그 설명은 부드러웠지만 지아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시선은 계속 번져만 갔어요. 빈소에 들어섰을 때 흰 국화꽃 향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 향은 어머니가 늘 챙겨주던 따뜻한 밤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어요.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고 지아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들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지아는 사진 속 어머니에게 손을 뻗다가 결국 손끝을 떨며 내려놓았죠. 잠시 뒤 몇몇 지인과 단골 손님들이 와서 향을 올리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두 사라진 뒤 빈소는 마치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했어요. 지아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막상 쏟아지지 않아 더 괴로웠습니다. 슬픔은 눈물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눌러앉아 있었어요. 지아의 눈에 한쪽 탁자에 놓인 어머니의 소지품이 들어왔습니다. 지갑과 열쇠꾸러미 몇 장의 영수증이 담긴 작은 봉투가 보였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식집에서 사용한 장부 조각과 작게 접힌 메모지가 있었죠. 메모지에는 고춧가루와 대파 주문 수량 그리고 단골 손님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게를 생각하며 하루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아는 그 글씨를 따라 손끝으로 쓸며 어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아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최근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통증이 있어도 별말 없이 버티는 분이었죠. 분식집 문을 열 때마다 힘이 들었을 텐데 그런 기색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바쁜 생활 때문에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하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라 마음이 깊게 죄어왔어요. 어머니는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딸이 걱정할까봐 늘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은 기억을 파고들며 지아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빈소의 조명은 부드럽고 차분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상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댈 만한 가족이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이었는데 그 유일한 사람이 사라진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지아는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마치 지아가 울음을 터뜨릴까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지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목소리는 억눌리던 감정이 조금씩 터지는 듯 약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없으면 저는 어디에 기대야 하나요? 이 말은 지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외로움을 끌어올리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빈소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은 모두 돌아갔고 지아 혼자만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지아는 어머니가 남긴 온기를 떠올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떠남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느리고 아픈 과정이었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기를 바랐습니다. 지아는 결국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세상이 한순간에 텅 비어버린 듯한 그 밤은 지아의 삶에서 가장 긴 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뜻밖의 일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아는 아직 몰랐죠. 윤지아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머니가 계시던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공기만은 전혀 달랐어요. 분식집 앞치마가 걸린 자리도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접어두었던 행주가 남아 있었죠.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슬픔이 다시 밀려왔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어요. 집안의 정적은 지아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잔잔한 열기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와 주고받은 마지막 문자들을 천천히 넘겨보다가 결국 화면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그 메시지에 답할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다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지아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방 안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때 지아의 시선이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번호였어요. 그 번호는 지아가 결혼한 뒤 새 휴대폰을 쓰면서도 지우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 번호는 지아에게 작은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그 번호를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지아를 불러주던 목소리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지아는 조금씩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지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다가 결국 메시지 쓰기 칸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글자가 하나씩 나타났어요. 아빠 엄마가 갔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아의 마음속 깊은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잠시 멈춰선 뒤 지아는 다시 문자를 이어 썼습니다. 저 이제 혼자예요. 그 문장을 다 쓰고 나니 손이 떨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지아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누군가 그 문자를 읽어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답장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쌓여있는 무거운 감정을 어디라도 내려놓고 싶었어요. 지아는 결국 천천히 숨을 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되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그 소리는 지아에게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죠. 문자를 보내고 나자 지아는 휴대폰을 옆에 놓고 천천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다 지나가버린 시간들과 사라져버린 가족의 모습만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지만 깊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창밖에서는 잔잔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속에서 혼자 남겨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이 보낸 문자가 다음날 어떤 일을 불러올지 지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이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오래된 인연을 다시 움직일 줄도 몰랐죠. 지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은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아의 삶을 뒤흔들 장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죠. 아침 햇빛이 아직 골목 끝까지 닿지 않은 이른 시간에 윤지아는 느린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을 거의 꼬박 세운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고 몸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잠깐 바람을 쐬고 싶어 커튼을 젖히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낯선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조용히 속도를 줄이며 골목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작은 행렬 같았죠. 지아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에 몸을 가까이 붙였습니다. 차량들은 모두 같은 색과 같은 모양의 고급 세단이었어요.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차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지아의 집과 분식집이 있는 방향으로 곧장 다가오고 있었죠. 지아는 이게 광고 촬영이거나 행사 준비 같은 것인지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차량까지 잇따라 골목으로 들어오자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이 작은 골목에 이런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지아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바깥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거나 마당으로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중 몇몇은 차량 번호판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였죠. 여기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라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10번째 차량까지 골목에 들어오자 행렬은 분식집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차들이 자신의 집 앞에서 멈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복잡한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죠. 지아는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지아가 문을 열었을 때 운전기사들이 차량 문을 하나둘씩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차분했고 정연했습니다. 마지막 차량의 뒷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시선을 지아의 집 간판 쪽으로 옮겼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죠. 동네 주민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분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노신사는 분식집 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아는 그 노신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어떤 사연이 담겨 있어 보였어요. 지아는 그 눈빛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어떤 일이 벌어지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지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숨을 고르며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몸이 긴장으로 굳어졌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그 순간 지아는 어젯밤 자신이 보낸 문자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지금의 상황과 연결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노신사는 지아 앞에 멈춰 섰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눈을 감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이었어요. 지아는 무슨 말을 들을지 알 수 없어 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작은 골목이 갑자기 넓은 무대로 바뀐 것처럼 느껴졌죠.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그 질문이 공기 속에 퍼지는 순간 오래된 인연의 문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삶을 바꿔놓을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윤지아는 눈앞에 선 노신사를 보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지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아픔과 반가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불안과 궁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침을 삼켰습니다. 분식집 앞에 줄지어 선 차량들까지 더해지니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죠. 지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아 쥐고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혹시 절 찾으신 건가요? 그 말은 생각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지아에게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조용했으며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눈빛을 보며 이 상황이 단순한 착오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아 씨 맞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아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신사는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많은 것을 확인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지아 앞에서 곧게 서 있다가 잠시 시선을 내려 분식집 간판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낡아가는 간판을 보는 표정에는 무언가 아련한 기억이 겹쳐지는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노신사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지아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오래 기다린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흔들렸어요. 나는 내 아버지 친구였네. 그 말은 가볍지 않았고 오랜 시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죠. 지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한 기억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지아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구셨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로 오신 거죠? 노신사는 그 질문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의 뒷면에는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지아가 많이 보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아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휴대폰은 지아에게도 익숙한 아버지의 마지막 폰 모양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노신사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떠난 뒤에 이 번호를 해지하지 못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번호를 없애면 정말로 친구를 잃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오래 숨겨온 그리움을 건드리는 듯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말없이 노신사의 손에서 그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는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두었지요.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지아의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울렸어요.
아버지의 번호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뜨거워지며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보낸 문자가 떠올랐어요. 그 문자가 지금 이 사람에게 도착했다는 의미가 천천히 지아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신사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지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아가 보낸 두 줄의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갔어요. 저 이제 혼자예요. 그 문장은 휴대폰 화면 위에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고 지아는 그것을 보는 순간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노신사는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네, 지아야. 지아의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했던 문장이 이렇게 낯선 사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노신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뜨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평생 빚진 마음을 남긴 사람이었네. 이제라도 내가 갚아야지요. 그 말에는 깊은 진심과 오래된 우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윤지아는 노신사가 건넨 말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이에요. 낯선 사람의 등장과 벤츠 열대의 행렬까지 더해져 지아의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노신사는 지아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고 이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어요. 지아야, 내 아버지는 참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아마 너는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지아의 가슴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분식집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그리움이 배어 있었고 지아는 그 시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기억 속을 더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왔지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문장은 너무 담담하게 말해졌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왜 자신은 알지 못했는지 떠올리며 마음이 쓰라렸어요. 노신사는 자신이 준비해온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약간 헤어져 있었고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래 있었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서 접힌 영수증과 메모지 몇 장이 나왔습니다. 노신사는 서류를 바라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몰래 도와준 사람들 기록이에요. 직접 적어둔 건 아니고 내가 따로 적어둔 거지요. 지아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양한 이름과 간단한 설명이 적힌 종이들이었어요. 어떤 종이에는 식당 일손 부족 도와줌이라는 문장이 있었고 다른 종이에는 아픈 어머니 병원비 지원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읽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난한 동네였던 만큼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조용히 나서서 도왔다고 했어요. 그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젊은 청년에게 일거리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도움도 가족에게 말한 적이 없었고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메모들을 하나둘 넘기며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 속의 아버지는 누군가의 희망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토록 믿었던 이유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삶이 단순한 하루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노신사는 지아의 반응을 지켜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도 살려준 사람이었지요. 내가 어려웠을 때 손을 내민 사람은 그분뿐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감정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사실이 지아의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울렸어요. 노신사는 다시 지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어젯밤 보낸 문자를 보자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그분 딸이 혼자 울고 있는데 친구였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지아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노신사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는 듯 했어요. 지아는 손에 쥔 메모지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에서 부모님이 살아온 시간들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였던 두 사람의 하루에는 수많은 마음과 희생이 담겨 있었고 그 흔적들이 이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메모지 한 장을 가슴에 가까이 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몰랐어요. 이렇게 사신 줄도 몰랐어요. 그 순간 분식집 앞을 스치는 작은 바람이 지아의 어깨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잠시 다녀간 듯한 따뜻한 기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아는 슬롤리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상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해온 한 사람의 삶이 지금 지아의 세계를 천천히 밝히고 있었고 그 시작을 곁에서 지켜보는 노신사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손에 쥔 메모지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담긴 작은 종이 조각들은 지아의 마음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분식집 앞에 늘어선 검은 차량들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많은 차들이 왜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혼란은 점점 더 짙어졌고 지아는 결국 조심스럽게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차들은 다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죠? 그 질문은 자연스럽고 동시에 절박한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아는 두 손을 맞잡아 가슴 앞에서 조용히 쥐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노신사는 차례대로 세워진 차량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아를 향했습니다. 지아야, 이 차들은 과시가 아니에요. 불편하게 보였다면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차량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드러내지 않은 선행을 많이 하셨지요.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분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도 많은 이들이 마음의 빚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갚아달라고 남겨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두가 가슴속에 고마움을 담아둔 상태였지요. 지아는 숨을 고르며 노신사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노신사는 깊고 차분한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이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하며 마지막 배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당시 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용기가 없었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노신사의 오랜 후회가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못했던 내가 내 문자를 보고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요. 내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예우를 늦게나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한 무언가로 천천히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을 위해 평생 베푼 마음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 마음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만큼 벅찼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은 지아는 끝내지 못한 문장을 노신사가 대신 이어줬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인사예요. 그리고 그분의 딸인 너에게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지요. 그 말은 조용히 골목 안을 울렸습니다. 지아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열대의 차량은 고요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장면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슬픔보다는 경의가 담긴 모습이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한번 마음이 벅차올라 손등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쳤어요. 노신사는 지아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아야,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힘들어도 남을 도왔고 보답을 바라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것도 늦은 감사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 말은 마치 아버지의 삶을 찬찬히 풀어내는 마지막 증언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맥이 풀린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차량들을 다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셨다는 거요. 그냥 조용한 분이셨는데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큰 사랑이 있었지요. 내가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거예요. 지아는 눈을 내리뜨며 마음속에 남은 아버지의 모습을 새롭게 떠올렸습니다. 분식집 앞을 스치는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외로움뿐이 아니라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는 새로운 감정이 있었어요. 그 감정은 아버지의 삶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바람과 그 삶을 이어가고 싶다는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결로 가슴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윤지아는 노신사가 건넨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이 천천히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을 기록한 메모들이 아직도 손끝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노신사는 조용히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아까보다 더 낡았고 접힌 자리마다 오래된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지아는 봉투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신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건 너희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지요. 아버지가 남긴 건 아니고 내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와 종이가 몇 장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치는 순간 지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쓴 글씨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지아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글씨를 쓸어보았습니다. 지아 용돈 준비, 지아 생일 선물하러 가기, 가게 재료값 밀리지 않게 정리하기. 어머니의 꾸준하고 소박한 마음이 글씨 사이로 조용히 스며 있었어요. 지아는 페이지를 넘기다 한 곳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아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 바쁠까봐 참았다. 많이 보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아의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못 받은 날들이 떠올라 마음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늘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뒤에는 이런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지아는 손등으로 천천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수첩 뒤에는 영수증 몇 장이 송이처럼 묶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분식집 장보기 내역과 함께 손님 이름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말이 많이 좋아하시던 손님 오늘 못 오셨다.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하나 드려야겠다. 동네 할머니 수고하신 날 컵라면 몰래 넣어드리기. 어제 혼자 우는 학생이 왔는데 따뜻한 어묵 국물 더 드림. 지아는 그 한 장 한 장에서 어머니가 살아온 하루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 온기는 지아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남기고 가셨는지 몰랐어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노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늘 너 걱정을 많이 했지요. 내가 힘들까봐 말도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깊었던 분이지요. 그 말에 지아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건네던 작은 말투와 손길들 속에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지아는 다시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아가 행복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도 건강하기만을 바란다. 지아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벼락처럼 내려앉으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사소한 줄 알았던 어머니의 말과 행동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노신사는 지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를 오래 기다렸고 또 잘 지키며 살았지요. 두 분의 마음은 늘 내 옆에 있었습니다. 너를 위해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지아는 그 말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아는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이 자리에 함께 서서 지아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했고 덜 외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제야 지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간 것은 물건도 돈도 아니었어요. 삶에서 보여준 작은 선한 행동들, 가족을 향한 절절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밝힌 온기였습니다. 지아는 그 수첩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분식집 앞 골목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가 지아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는 부모님이 남기고 간 온기가 담겨 있는 듯했고 지아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듯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감정 속에서 지아는 처음으로 조금 덜 외로웠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 새로운 힘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아는 어머니 수첩을 가슴 가까이에 안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첩 속 글씨들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그 작은 글씨들 하나하나가 지아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고 있었고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지아가 수첩을 꼭 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아야, 지금 많이 벅차지요. 마음이 힘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깊은 위로의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지아는 눈시울을 살짝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신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부모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남긴 분들이에요. 특히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는 듯 시선을 멀리 골목 끝으로 두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함께 비쳐 있었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노신사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 조금씩 궁금해졌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며 노신사의 옷깃을 가볍게 흔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아무도 믿을 수 없던 시절 큰 도움을 줬지요. 그 은혜를 나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그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지아는 고개를 들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일렁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아에게는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지아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신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려 했지요. 두 분은 혼자서도 잘 살고 싶어 하셨어요. 나에게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려는 분들이었지요. 그 말에 지아는 가슴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지할 곳 없이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가슴을 울렸어요. 노신사는 그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발 지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마음속 결심이 이미 오래전에 내려져 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아야, 이제는 내가 내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두 분의 삶이 나에게 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내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그 말은 겸손했지만 동시에 깊은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지아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죠. 저한테요? 왜요? 저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요. 그 말은 지아의 오래된 부족함과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곁을 자주 지키지 못했던 후회가 다시 떠올랐어요. 노신사는 지아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아야, 내 부모님은 평생 남을 돕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딸을 돕는 일은 나에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그 말에 무엇인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의 시선이었어요. 그 시선은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느끼며 버텨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폐만 끼치는 건 싫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지아의 손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도움은 폐가 아니지요. 지아야, 진심으로 주고받는 마음은 서로를 살립니다. 내 부모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고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아를 또 한 번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선행이 지아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나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요. 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조금 더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혼자 서지 않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두었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존중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조금씩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직 너무 복잡해서요. 노신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지아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은 따뜻한 담요처럼 지아의 마음에 내려앉았어요. 지아는 그제야 아주 조금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난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선행과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의 인연을 만들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지아는 조용히 수첩을 품에 안으며 작은 결심을 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이끌어줄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위로가 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윤지아는 노신사의 제안을 들은 뒤에도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는 감정이 계속 밀려왔고 온몸이 뭉근하게 떨렸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몇몇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벤츠 열대가 서 있는 장면을 보고 놀랐는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지아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분식집을 오가던 얼굴들이었고 그 표정에는 걱정과 궁금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가장 먼저 지아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조심스레 짚으며 말했어요. 지아야, 많이 놀랐겠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지. 이런 일이 다 무슨 일이니? 지아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 때문에요. 그 말은 길고 복잡한 설명 대신 현재의 감정을 담담하게 전하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을 보탰어요. 너희 어머니 참 좋은 분이었지. 우리가 다 기억해. 지아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내 생각하면서 일하던 분이었지요. 그 말에 지아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쁜 하루 속에서도 누군가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아는 주민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맞잡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아픈 날마다 따뜻한 국수를 한 그릇씩 가져다 줬지요. 내가 혼자 사는 걸 알고 늘 먼저 챙겼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아저씨가 뒤이어 말했습니다. 분식집 문 닫고도 동네 청년들이 고민 있으면 밤늦게까지 얘기 들어줬어. 다들 그 사랑을 잊지 못하지. 지아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지아야, 너 어릴 때 지갑 잃어버려서 울던 거 기억나니? 그때도 내 어머니가 그 얼굴 보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걱정만 했어. 나한테 와서 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계속 이야기했었지. 지아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잊고 있던 작은 기억들이 주민들의 말로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지아는 그때 왜 어머니가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줬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참 고마운 분이었어. 젊은 청년이 빚 때문에 힘들어할 때 조용히 도와줬지. 그 청년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자꾸만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구나.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요. 그 말에 노신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남을 도우며 산 삶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고 그 마음이 아직도 동네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주민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지아가 몰랐던 부모님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늘 지아 잘 되면 됐다고만 했지요. 힘든 날에도 그런 말부터 했어. 내 아버지는 남에게 베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분이었어.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사람들을 도와줬지요. 이 이야기들은 지아에게 부모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알려주는 조용한 증언이었어요. 지아는 눈물이 다시 고여 어깨를 조금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따뜻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부모님의 삶이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고 있음을 직접 듣는 순간 지아의 마음속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 한 아주머니가 지아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지아야, 힘들면 말해라. 내 부모님 덕에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른다. 너도 우리 가족 같은 아이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지아의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억되고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주민들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분식집 앞 골목에는 부모님을 기억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모여 있었고 지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는 부모님이 남긴 사랑과 온기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온기는 지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지아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삶을 이어가고 싶다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아는 동네 사람들이 전해준 부모님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기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둘 가라앉자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고 바람만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지아는 분식집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간판은 색이 바랬고 한쪽 모서리는 조금 금이 가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지아에게는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 아래에 서 있으니 어머니가 문 열기 전에 꼭 하시던 작은 기도 같은 숨결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아주 천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분식집 문고리를 잡고 가볍게 밀었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가게 안에서는 먼지 냄새가 조금 났지만 그 냄새 속에 어머니의 손길도 함께 배어 있었어요. 작고 낡은 주방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주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고 한 손으로 조리대 위에 행주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기억이 되살아나며 어머니의 뒷모습이 잠시 겹쳐 보였어요. 지아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조금이라도 이어볼게요. 괜찮죠?
그때 문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신사가 조용히 다가와 문턱에 멈춰 섰어요. 그는 지아가 가게 곳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참 따뜻한 곳이지요. 이 작은 공간에 너희 어머니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노신사의 말은 부드럽게 울렸고 지아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던 곳이에요. 아버지도 늘 여기에서 많이 웃으셨고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아야, 혹시 생각이 있다면 이 가게를 다시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부모님이 가장 빛났던 곳이지요. 그 온기가 이어지면 이 동네 사람들도 크게 기뻐할 겁니다. 그 제안은 조심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전해졌습니다. 지아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겼어요. 가게를 다시 연다는 것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처럼 하지 못하면 어쩌죠? 그 말은 불안과 망설임이 그대로 담긴 목소리였어요. 노신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이어가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손맛은 시간도 만들고 인연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내 부모님이 남긴 사랑이 내 손끝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예요. 그 말은 지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해주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볶음팬, 어머니가 쓰시던 국자, 오래된 양념통,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사는 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정을 이어가는 일이 자신에게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볼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테니까요. 노신사는 지아의 결심을 들은 후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축하와 안도 그리고 오래 기다렸던 순간을 맞이한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준비부터 같이 도와주지요.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요. 지아는 가게 조명을 켜보았습니다. 희미했던 주방의 전등이 하나둘 켜지며 공간을 환하게 밝혔어요. 부드러운 빛이 조리대를 비추고 의자 위에 내려앉는 순간 지아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지아는 노신사를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기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으로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내 부모님이 바라시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지아는 다시 한번 가게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던 이곳에서 자신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아를 지켜보는 사람들 덕분에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의 불빛은 이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등불처럼 느껴졌고 지아는 조용히 주먹을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 다짐은 가게 안에서 고요하게 빛났고 새로운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안은 오랜만에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천천히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고르게 놓으며 어머니가 늘 하던 방식대로 가게를 정돈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했고 오래 멈춰있던 공기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주방에서 냄비를 꺼내 물을 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기도 했어요. 분식집 문이 잠시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아는 얼른 몸을 돌려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노부부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부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방에 서 있는 지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연 건가요? 따님이 맞지요? 맞는 것 같아서 들어와 봤어요. 지아는 살짝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정식으로 연 건 아니고요. 그냥 정리하면서 조금 음식도 준비해보고 있었어요. 노부부는 서로 미소를 주고받고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손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여기서 국물 한 숟가락만 먹어도 하루가 따뜻했지요. 다시 먹어볼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왔어요. 그 말은 지아의 마음을 깊게 울렸어요. 지아는 조리대 앞에 서서 천천히 국자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그 국자는 지아의 손에서 어색했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도 함께 있었어요.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국물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기억과 함께 지아의 마음까지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드셔보시겠어요? 어머니가 만들던 맛을 조금이라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담고 김말이와 어묵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릇을 노부부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자 따뜻한 김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입을 입안에 넣는 순간 아주머니의 눈가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이 맛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내 어머니가 항상 말하곤 했어요.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고요. 그 말은 가게 안을 감싸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도 한 입 떠먹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집은 맛도 맛이지만 따뜻함이 있었지요. 이 맛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좋네요.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온기가 음식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이 지아의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 정말 자주 하셨어요. 마음이 담겨야 음식도 살아난다고요. 전 아직 멀었지만 노력해 볼게요. 아주머니는 지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내 어머니가 이 모습을 봤으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 따뜻한 말은 지아의 가슴을 깊게 어루만졌습니다. 지아는 눈을 내리뜨며 작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게 안에는 노부부가 음식 먹는 소리와 함께 잔잔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아는 분식집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어머니가 매일 보던 공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빈자리만 보이던 곳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건넬 수 있는 장소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이어가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노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인사를 건넸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지아는 깊은 인사를 하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식집 안에는 새로운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조금은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주방 안에서 잔잔하게 울렸고 가게의 첫 불빛과 함께 지아에게 더 큰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윤지아는 첫 손님을 배웅한 뒤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김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고 음식 냄새는 분식집 전체에 잔잔하게 스며 있었어요. 그 냄새는 단순한 조리의 향이 아니라 부모님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그 향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마음속에 조용한 평온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남아있던 무거운 상실감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힘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가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부드러웠고 지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부심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잘 해냈습니다. 지아야, 내 부모님이 봤다면 정말 기뻐하셨겠지요. 그 말은 가게 안에 한 줄기 빛처럼 흘렀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일을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더 잘 알 것 같아요.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누구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아야. 그의 말은 격려이면서도 한 세대의 마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듯한 울림이 있었어요. 지아는 잠시 가게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아가는 벽지 작은 조명, 그리고 오래된 주방 기구들 모두가 부모님의 손길을 담고 있었어요.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의 공간이 아니라 부모님이 건넨 사랑과 온기가 켜켜이 쌓인 장소였다는 것을 지아는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가게는 부모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그 유산은 돈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담겨 있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노신사는 가게 한쪽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함께 가게 앞에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의 웃음은 밝았고 그 웃음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아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아는 사진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들이었는지 오늘에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도요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이네요. 노신사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내 부모님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 말은 부모님의 삶을 단정짓는 가장 따뜻한 정의처럼 들렸어요. 지아는 다시 가게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위에서 내려오는 불빛은 이전보다 더 환하게 느껴졌어요. 그 불빛 안에서 부모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고 마음속에서 뭉근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그 온기는 지아의 눈가를 적시면서도 동시에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혼자가 아니었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주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의 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두 분이 남긴 길을 제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흘러나오자마자 가게 안에서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노신사는 가만히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에는 오랜 인연이 담긴 따뜻함이 있었고 지아는 그 손길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까지 함께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닙니다.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부모님을 기억하는 마음도 너와 함께 할 거예요. 그 말은 지아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분식집 밖에서는 어느새 석양빛이 골목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이 가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스며들었고 조용한 황혼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지아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아주 희미하게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지아는 천천히 웃으며 다시 국자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함께 느껴졌고 주방의 따뜻한 온기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든든하게 다가왔어요. 앞으로도 잘해볼게요. 두 분이 남긴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그 말과 함께 분식집 안에는 작은 새벽처럼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지만 지아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